기경대해야 됩니다. 생겨나이도 않고 소멸하이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세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 그 문하게 묻는다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 이제 업을 관하는 품이에요. 자, 삭다이가 상속하는 것이 모두 씨앗에서 생긴 것 같이. 그래서 삭은 어디서 생깁니까? 씨앗에서 생기는 거죠. 그 삭으로부터 결실이 생기고, 네, 씨앗 없이는 상속도 없다. 산스크리트본 삭에서 시작하는 연속은 씨앗으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으로부터 열매가 출현한다. 씨앗이 없다면 그 연속체는 출현하지 않는다. 이 말뜻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질문자의 의도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이 질문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씨앗이라는 게 있다. 씨앗이 있기 때문에 줄기가 삭이 이렇게 도도 올라오지 않았냐. 그래서 씨앗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틀린 것이죠. 씨앗은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또 당연히 없다고 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씨앗 혼자서 해서 씨앗을 이렇게 상 위에 올려놓으면 삭이 틀까요? 전혀 트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은 씨앗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씨앗은 흙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상호 관계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싹이 돋는 거죠. 그렇다면은 씨앗이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싹이 돋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이어서 주장을 봅시다. 종자로부터 상속이 있고 상속으로부터 과실이 있다. 열매가 있다는 거죠. 종자가 먼저 있고 다음에 과실이 있으므로 단절된 것도 아니고 향상된 것도 아니다. 자, 이분 또 주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종자와 과실의 관계를 또 설명합니다. 관계가 뭐면 단절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이게 씨앗이 변해가지고 종자가 열매를 맺으니까 향상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씨앗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바뀌기 때문에. 이 말 들어보면 딱 맞는 것 같은데. 예. 자, 그 다음에 한문본, 산스크리트본 280페이지. 종자로부터 연속이, 또 그 연속으로부터 과실이 생겨야 한다. 이제 앞에는 우리가 싹을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제 과실을 얘기하는 거죠. 종자가 선행하고 과실이 있기 때문에 종자와 과실의 관계가 단절된 것도 아니고 향상된 것도 아니다. 자,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자, 첫 번째는 종자에서 싹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종자에서 과실을 얘기하죠. 이건 주장이죠. 그럼 여기서 이 사람 주장은 이 종자는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이 상속을 얘기했습니다. 상속. 종자에서 사고를 상속하는 거. 그럼 두 번째는 종자에서 과실을 생길 때는 여기에는 이제 단절도 아니고 항상하는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 다 아니다. 그렇지만 종자가 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1번과 2번의 한결같은 주장은 종자는 존재한다.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자가 있기 때문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인과가 분명하다. 그런데 이런 인과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은 있다 없다로 인과를 설명하는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자, 또 더 봅시다. 더 보면 이제 분명하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답이 있을 거예요. 자, 9번 개송입니다. 이처럼 초심으로부터 신법이 상속하여 생각한다. 그것으로부터 결과가 존재하고 마음을 떠나서는 상속도 없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초심을 얘기하네요. 초심.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초심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신법이 있다. 그죠? 신법.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마치 종자에서 사기 돋고 종자에서 과실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산스크리트본 무릇 마음의 연속은 그 마음에서 나타난다. 거기서 결실이 나타난다. 그 마음의 연속은 마음을 떠나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마음이 이제 뿌리다. 마음은 존재한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것 같네요. 10분 개성을 보면 봅니다. 마음으로부터 상속이 존재하고 상속으로부터 결과가 존재한다. 업이 먼저 존재하고 나중에 그 가부가 있는 것이기에 업과 가부의 관계가 단절된 것도 아니고 향상된 것도 아니다. 야, 맞는 같이 보이네요. 자, 산스크리트본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연속이 또 연속으로부터 결과가 생겨한다. 업이 선행하고 그 결과가 있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단절된 것도 아니고 항상된 것도 아니다. 자,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결과서는 네 번째 업을 또 얘기하죠. 네. 업에서 업의 과가 있다. 그죠? 그럼 이 과정을 이제 상속이라 또는 연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절된 것도 아니고 항상된 것도 아니다. 결국 업이라 하면 존재한다. 이 사람 주장하고 싶은 이 얘기 같아요. 정말 이게 맞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청목스님의 해설을 들어보죠. 예를 들어 곡식의 낫알로부터 싹이 존재하게 되고 싹으로부터 줄기와 잎 또는 상속이 존재하고 이런 상속으로부터 결과의 발생이 존재하는 것이 있어 볼 수 있듯이 종자를 떠나서는 상속하에 생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곡식의 낫알로부터 상속이 있게 되고 상속으로부터 그 결과가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종자가 먼저 있고 나중에 결과가 존재하게 되므로 종자와 그 결과의 관계는 단절된 것도 아니고 향상된 것도 아니다. 곡식 종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업과 그 갑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다. 처음 마음이 죄와 복을 일으키는 데서 마치 곡식 종자의 경우 같이 그 마음을 인하여 다른 마음이나 마음의 작용이 상속하여 발생하고 결국 그 갑에서까지 이르게 된다. 여기서 먼저 업을 짓고 나중에 갑을 받음으로 업과 갑의 관계는 단절된 것도 아니요 항상된 것도 아니다. 만일 업을 떠나서 갑우가 존재한다면 단절되어 있거나 항상된 것이리라. 그죠? 업을 떠나 갑우 있다면 그 말을 할 수 있죠. 이제는 선업을 인연으로 하는 갑우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업을 떠나서 갑우가 존재한다면은 업하고 갑우는 어때요?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갑우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이 되거나 항상된 것이라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이라 하는 게 이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작용도 있다. 업으로 인해서 업이 가부가 있다. 이 인과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 인과의 설명이 바른지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본 이분이 설명한 인과의 설명하는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씨앗은 있다. 마음은 있다. 있다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 있다 하는 것으로서 인과를 설명하고. 그러면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한번 계속 봅시다. 11번째 계속. 너희의 복덕을 성취시키는 것은 10가지 백업의 도이다. 백업의 도라 하는 거는 10선업을, 10가지 선업을 얘기합니다. 예. 성취시키는 10선업의 길이다. 이거죠. 이세의 오용락이 바로 백업의 가보이다. 자, 거기에 이제 산스크리트본을 봅시다. 열종의 희고 깨끗한 업의 길은 10선업은 말이죠. 선업도는 이법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5개의 용락은 금세 후세에 있어서 이법의 가보이다. 이 이세락 하는 말이 결국
금세와 후세를 얘기한다는 거죠. 예. 자, 거기에 이제 보면은 22주는 보면은 선업을 전생에 선업을 지으면 금생에 오용락을 받는다는 뜻이네요. 그 다음에 21주에 보면은 거기에 뭐 네. 그거는 별로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자, 청목 논사의 말을 들어보고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다는 것은 선하고 청정한 것을 일컬는다. 복덕의 인연을 성취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10가지 10선업의 길로부터 죽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고 험한 욕을 하지 않고 쓸모없는 말도 하지 않고 시샘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잘못된 생활을 갖지 않는 것이 발생한다. 10가지 10선업입니다. 몸으로는 3가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을 삿된 음행하지 않는 것, 입으로 4가지 거짓말 하지 않고 이간질 하지 않고 악담하지 않고 꾸미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마음으로 3가지 탐진치를 하지 않는 것. 그럼 이 10가지 10선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길을 10선업도라고 합니다. 그걸 깨끗하다 해가지고 흰백자 쓴 거죠. 네. 몸이나 입으로 생각으로 이런 가부를 생각하는 사람은 금세에는 명예와 이익을 얻고 후세에는 천상이나 인간계의 고귀한 곳에 태어나게 된다. 비록 보시나 공경 등 가까이 복도에 있긴 하지만 요약해서 말은 모두 이 10선도 가운데 포함된다. 자, 그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 10선 선업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비선사의 보시를 했다 하면 보시를 하는 거는 10선도에 들어갑니다. 얘기하자면 보시를 했으니까 탐욕이 그만큼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탐욕이 줄어들었으니까 얼마나 적습니까? 또 이제 보시를 함으로 해서 탐욕이 줄어들고 탐욕이 줄어드니까 화낼 일이 줄어들었대. 화낼 일이 줄어드니까 어리석음이 그만큼 없어진 거죠. 자, 그러니 탐진치가 그만큼 힘이 약해지니까 자, 몸으로 살생하는 것도 덜 하게 되고 삿된 음행하는 것도 안 하게 되고 도둑질 하게 되는 것도 안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살생하는 거 왜 줄어들었느냐? 요즘은 보면은 살생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간접 살생은 참 엄청나게 합니다. 고기 반찬 안 놀러 날이 없죠, 여러분. 간접 살생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시를 한번 하게 되면은 이런들 줄줄이 연쇄 반응 이렇게가 10선노보로 싹 전개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만큼 내가 또 탐욕과 성님이 줄어들게 되면은 거짓말 하고 또 이간질 하고 악담을 하고 그리고 또 막 꾸미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내가 보시 하나하나로 해서 여러 가지 결과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결과죠. 말하자면. 근데 이건 인과가 분명하다. 근데 이런 것 중에서 보시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보시하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 만약 이렇게 뭐 주장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죠. 있다 그러면 변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보시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결과도 안 생깁니다. 있다고 한다. 인과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대답을 들어보죠. 용수보살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한문본 만일 그대의 분별과 같다면 그 잘못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그대가 말한 바는 그 이치에 있어서 옳지 못하다. 분명 옳지 못하다는 거죠. 산스크리트본 만일 이와 같은 분별이 존재한다면 엄청난 잘못이 있게 됐다. 그러므로 이런 분별은 여기서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은 분별이라는 말을 썼어요. 분별.
이거는 분 나눈다는 거죠. 별은 구별하는 거죠. 나누고 구별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분리시켜서 본다는 거죠. 이 분별이에요.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이렇게 보는 건 다 분별이에요. 내용은 인과를 이야기하는 게 분별이 아닌 것 같은데 분별이 흐른다. 네. 그 이유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청목 스님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만일 업과 그 가보가 상속하기 때문에 곡식에 비유를 하는 것이라면 그 잘못은 매우 크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그대가 설명한 곡식의 비유는 비유가 되지 못한다. 왜 그런가? 곡식은 만져지기도 하고 그 형태도 있으며 상속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 말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물며 마음과 업같이 만질 수도 없고 형태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은 어떠하겠느냐. 계속 생멸하여 머무르지 않는데 상속함을 바란다니 이것은 옳지 못하다. 또 곡식의 씨앗으로부터 싹 등의 상속이 존재한다면 씨앗이 소멸한 다음에 상속하겠느냐 아니면 소멸하지 않고 상속하겠느냐. 만일 곡식의 씨앗이 소멸하고 나서 상속한다면 그것은 원인 없는 꼴이 되고 만일 곡식의 씨앗이 소멸하지 않고서 상속한 것이라면 소멸하지 않고 사고의 형태에도 겹쳐서 그대로 존재할 그 곡식의 씨앗으로부터 항상 모든 곡식이 생기게 되리라. 만일 이렇게 된다면 곡식의 씨앗이 하나 돼서 이 세상의 모든 곡식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업이 그 값으로 상속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상속이 잘못됐다는 말을 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전체 내용은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 곡식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곡식은 그래도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죠. 엄밀히 따져보면 그 상속이라고 할 수도 없다. 곡식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그 상속이라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업이라든지 가보락하는 거는 눈으로 볼 수 만질 수 없는 건데 벌써 상속한다고 하니 그건 틀렸다. 1차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씨앗이 이게 씨앗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상속하느냐 소멸하지 않고 상속하느냐 이건 물어보는 거죠. 자, 소멸하고 난 다음에 곡식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상속을 한다면 상속이 가능합니까? 소멸해버리면 상속이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이 곡식이 소멸하지 않고 상속이 가능합니까? 아니, 소멸하지 않으면 상속이 안 이루어지는데 둘 다 틀렸다. 그래서 이게 상속이 향상한다, 상속한다 이런 말들이 우습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씨앗하고 싹과의 관계성으로 봐야 돼요. 관계성으로 봐야만 이게 해결되는데 관계성을 보지 않고 여기서 보는 건 있다 없다는 걸 가지고 상속을 얘기하니까 이게 되느냐는 거죠. 있지 않았다. 이걸 얘기해요. 괜히 날카롭게 지금 얘기를 하고 이제 이해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죠. 세상을 이성과 없음으로 세상을 보지 말아라. 이런 유물을 보지 말아라. 유물을 근거해가지고 인과를 얘기하고 유물을 근거로 해서 상속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연결과 관계성으로 봐야 된다. 상호 관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관계성은 딱 이 유와 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호 관계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씨앗이 흙과의 관계 속에서 싹이 돋고 상속이 일어난다 이거죠. 연속체가 일어난다. 그렇지만 그 바탕은 유무가 아니고 관계성이다 이거죠. 이런 걸 우리가 가려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 당하는 거죠. 근본을 봐야 되는데 이 근본을 근거해서 과정을 얘기를 할 때
그 과정이 마치 연기법과 똑같다 해가지고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뭘 바탕으로 해서 연기법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질문하는 자는 있음과 없음을 갖고 연기법을 얘기를 하는 틀렸다. 연기한다고 하는 거는 이 씨앗에서 사기 돋고 줄기 잎이 생기고 열매 맺는 이 과정 다 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탕은 있음과 없음으로 얘기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여기서 이 청목수님 날카롭게 지적한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스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관계성에 의해서 싹이 나는 거지. 씨앗이 없으면 또 그게 싹이 나는 거. 그러니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씨앗은 뭐예요? 씨앗이 있다 그러면 바뀌지 말아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예,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대로. 그대로 있어야 돼. 싹이 돋을 리가 없다. 이게. 그럼 그 씨앗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씨앗은 그냥 관계성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씨앗 혼자서는 싹을 틔울 수 없잖아요. 예. 씨앗은 관계 속에 있다 하는 건 흙이라든지 물이라는 온도 영향을 받아야 싹이 터요. 아니 그거보다 그 이전에 씨앗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는 그래 씨앗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싹을 돋을 수가 없다. 흙이 없으면 안 된다. 그거는 물이 없어도 안 되고. 예, 그거는 이제 관계성에 의해서 싹이 나는데 응. 원초적으로 씨앗이라는 그 존재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원초적으로 그 씨앗이라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흙이 없으면 안 된다. 물이 없어도 안 돼요. 아니 난 그러니까 그 있다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 그 씨앗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씨앗이라고 말하지. 씨앗이라 하는 것도 관계 속에 있습니다. 씨앗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관계 속에. 인간은 지금 이제 인적 교수님 말대로 하자면은 뭐가 이렇게 돼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있다 하는 걸 어떻게 증명이 가능한 얘기야?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식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있어야 돼요. 안 된다 이게야 그거는. 애초 처음부터 있다 하는 자체 출발점이 틀렸다. 우리는 그런 사방식으로 가지고 보통 살아간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존재는 상호 오존에서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상호 오존에서 이 세계 존재한다고 천만의 제일 원인, 이 세계가 생기긴 제일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있을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일 원인이 뭐냐 이러면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딱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얘기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손은틀이야. 자기 영혼 언제 본 적이 있나 이게. 본 적도 없는 영혼이 자기하고 결합시켜가지고 내가 죽어 없어도 영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 한 번도 자기 영혼을 증명해 보지를 없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걸 생각만 있다.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 그럼 씨앗이라는 것도 생각만 있는 겁니까? 그래서 씨앗이 있다 그러면 생각만 있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씨앗이 존재하려 그러면은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있어야 돼요. 흙과 물이 있는 곳에도 씨앗이라는 게 없으면은 뭐가 그러면은 납니까? 예, 그러니까 흙, 물 이런 게 없으면 씨앗도 존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다, 내가 싹이 터지고 싶다는 또 의도가 있어야. 그거는 의도는 간두고 우리 그 자체를 네, 얘기를 하면 그 자체를 얘기하자면 예, 얘기하자면 네. 태어나는 것도 저 자신도 내가 태어나고자 그는 했기 때문에 인연이 생겨나고. 아니 그래 무슨 씨앗이 자기가 태어나고자 하는 사기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까? 그건 연구해 봐야 되는 거죠. 의도가 있으니까 그하고 이렇게 예. 만나는 인과가 그렇게 생겨나. 그거는 이제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과연 씨앗에 마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요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씨앗도 까보라기야. 있느냐고. 씨앗을 까보면은 뭐가 있나? 없죠. 그럼 씨앗이 있다 그러면 안 그러나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심기도 하고 싹도 나고 뭐 예. 물도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본질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 흙이라든지 물이라 온도가 없으면 네. 심는다는 말을 못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심는다는 말을 그 하면 이전에- 씨앗이 없는 거야. 그 이전에 이
알맹이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씨앗이라는 자체도 네. 뜯어보라고 뭐가 있는가? 실체가 없어요. 씨앗 자체도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씨앗도 관계 속에 있고 또 씨앗이 싹을 틀려면 다른 또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성으로 있다는 거죠. 생명은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생명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씨앗 하나만 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제일 원인이 있어가지고 삼남만 우주가 생긴다 얘기한다면 그 말이 안 된다. 제일 원인에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조건. 간접 조건이 붙어야만이 삼남만상 우주가 생길 수가 있다. 마치 아버지 혼자서 자식이 생길 수 없고 어머니 혼자서 자식이 생길 수 없듯이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서로 원인과 서로 조건이 됐을 때 자식이 생깁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씨앗이라 하는 것 지 혼자 작용을 못해요. 삭을 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씨앗은 삭이 있다 그러면 씨앗이 있다 그러면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 네. 나무가 있어. 네. 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소나무야. 소나무. 그건 아닌데. 이따 가자고. 자. 야, 요 솔씨가 있어, 솔씨. 솔씨가 있어. 자, 솔씨가 있는데, 자, 솔씨에서 소나무를 보면은 솔씨, 확실히 솔씨가 있는지가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된다고 하는 사람. 네. 소나무 있으니까 솔씨가 있잖아요. 솔씨가 있음을 해서 소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봤을 때 솔씨가 있는지 확실히 확인되는 사람 두 분, 세 분 있네. 반대로 소나무를 보니까 솔씨가 있다고 확인이 되는 사람 그것도 되죠. 네. 그거는 이제 뭐 되는 거죠.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소나무로 솔씨가 있다는 100%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솔씨에서 소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100%가 안 돼요. 요 중간에 중간에 말이야. 예? 그만 짐승이 와가 씨앗을 삭혀버리면 소나무가 안 생겨. 똥에서 또 싸요. 예? 똥에서 그래 좋다. 똥에서 살을 털 수 있는데, 그만 저게 절벽에 돌이 떨어져가지고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씨앗이 박살 나버렸다. 의대에 안 생긴다 이게. 중간에 없어질 수가 있다. 이게. 소나무의 입장에서는 솔씨가 분명히 있다고 하긴 되는데 솔씨 입장에서 소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솔씨가 있다고 주장하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곤란한 문제? 네? 요거는 인식의 문제잖아요. 그죠? 얘기하자면 인식의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소나무라 하는 결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원인이라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가 있는데 원인의 입장에서 결과를 봤을 때는 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제기하고 싶은 건 씨앗이 있기 때문에 싹이 있고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게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는. 그래서 아무리 제1 원인의 씨앗이 있더라도 조건이 안 되면은 이게 소나무가 자랄 수 없듯이 씨앗 하나만 갖고 씨앗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자, 씨앗이라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릴 때 뭘 갖고 씨앗이라고 정의 내립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소나무가 싹틀 수 있는 요소가 그렇죠. 맞죠? 소나무라 하는 것 또는 싹이라 하는 것 줄기나 잎을 근거로 해서 씨앗이라 하는 걸 우리 얘기하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근데 그 씨앗이 이게 책상 위에 딱 있으면은 자, 의대에 소나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그 씨앗 역할을 못하는 게 씨앗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그런데요. 이 소나무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솔씨앗이 그런 조건에 의해서 싹이 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제일 원인에 있어 우주가 생겼다는 말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씨앗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흙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조건이 그렇죠.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위해서? 솔씨만 있다고 한다면 소나무가 생길 리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솔씨가 이 솔씨는 씨앗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씨앗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었다 이거죠. 그러면 됐다고 얘기한다면 예. 그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성을 봐야 돼요. 그건 마치 뭐 같은가 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건 재질이 뭐예요? 나무. 나무 맞죠? 네. 그러면은 이 나무는 저게 불의 그 연료 맞습니까? 아니 불로 붙이면 타는데 연료 받잖아. 불이 있으면은 연료 불이 있어야 되지. 불이 있어야만 이때 연료라 그러지. 불이 없을 때는 이건 뭐라 그래? 죽비잖아요. 씨앗도 마찬가지. 씨앗의 역할을 하려면 흙이랑 물은 온도가 있어야지 지가 씨앗의 역할을 하는데 그거 없으면 백날 이게 씨앗이 해도 현실적으로는 사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나무는 그 조건을 충족했다 이거죠. 그래서 생겼다 이거죠. 아니 그래 조건이 충족했다면 관계성을 봐야 된다 이게. 예, 예. 그걸 있다고 보면 안 된다 이게. 예, 관계성에 의해서 이 그렇지. 소나무가 그럼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인자 교수님 이야기하는 건 이율배반이야. 모순이야 모순. 씨앗이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성이 충족이 되려면 소나무 있다 분명히 이야기해 놓고 앞에는 또 뭐라 해서 씨앗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가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는 지금 발화할 수 있는 그 조건이 그것도 씨앗의 조건이 있다 이거. 예, 그렇죠. 조건이 그러면 조건을 얘기하면은 씨앗은 관계 속에서 씨앗을 얘기하지 씨앗이 실체로서 씨앗은 아니다. 야, 실체로서는 아닌데. 예, 그럼 그게 있었다 이거. 근원적인 건 근원적인 건 예, 있었고.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씨앗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은 틀렸지만 예. 세속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있다고 말할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이름이 씨앗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씨앗이라고 하는 이름에 해당하는 씨앗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업이 있다고 막 주장하고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자, 있다 하면 있다 이 사람 두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독립돼 있다. 독립. 또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죽지 않아야 되겠죠. 파괴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끝나야 돼. 그래 있다 하는 것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내 스스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독립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독립돼 있느냐? 독립이 안 돼 있다. 이 바닥에 있는 이게 땅 없으면 못 살고 호흡하는 공기 없으면 못 살고 물 없이 못 살고 음식 없이 못 살고 안 그래요? 뭔 살죠? 뭐가 독립돼 있어요? 없어. 자, 관계를 누가 그러더라고? 진짜 산 좋고 물 좋은데 집을 탁 지어 놓으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도저히 못 살겠다. 왜 이렇게 좋은데 못 살아내야 되니까 마트가 없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관계를 끝나서 있다면 있다고 인정하겠는데 인간은 도저히 혼자서 안 되는 거야. 그럼 더 원초적으로 따지보면 우리는 부모를 의지해 태어난 거야. 부모 독립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존재라면 부모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로 태어났다는 거 보면은 있다고 하면 틀린 거지. 우리 존재도 이런데 한번 다른 사물도 마찬가지다. 씨앗이라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 의대는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씨앗은 누구야? 부모잖아. 부모가 그 씨앗이 영원히 있느냐 이거야. 생로병사하고 가잖아요. 가버리신 분도 있잖아요. 그건 왜 있다고 주장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분석에 따져봐도 이거는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세속에서 있다고 왜 얘기를 할까? 그거는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본질은 사실은 좀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매도 연계하고 실체가 없지만
세속 살아가려면 사람들 이해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세속의 간섭이 따라 있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걸 할 뿐이야. 그러니까 이 업이라 하는 것도 이 업에 의해서 가보가 생긴다, 씨앗에서 열매가 생긴다 이러면 업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밀라레빠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밀라레빠는 한 생에 부처가 됐다고 칭송을 합니다. 근데 밀라레빠는 자기 친척들 다 죽였어요. 왜 죽였는가 하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삼촌한테 몇 개 놨더니만 삼촌이 정행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자기 어머니나 자기나 자기 동생이나 이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란 거야. 그래서 저 사람 자기가 다 성인이 됐는데도 저 사람 돌려주지 않고 밀라레빠 화가 났어. 그래서 어디 가는 흑마술을 배워와요. 흑마술을 배워가지고 친척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얘기하자면. 그래 나중에 죽이고 난 때 보니까 자기가 악업을 지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분은 엄청난 악업을 지었는데 악업의 가부가 먹였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왜 부처가 됐다 할 수 있네. 이상하잖아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악업이라는 실체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악업이라는 게 뭐예요? 예, 여기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뜻이다 이런. 이 지옥이라 카보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은 있는데 원인은 지었는데 조건을 없애버린 거야. 수행을 통해서 그 조건이 생기지 않도록 없애버린 거죠. 왜? 수행을 하면 네. 삼법인으로 보고. 예, 그 이제 조건이 안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조건이 안 생기면은 그 씨앗이 어디 됩니까? 씨앗 노릇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수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 교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뭐가 없어집니까? 원인도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그 원인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정된 게 없다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생이 부처를 입히죠. 그러니까 악업이라는 실체도 없는 거죠. 악업의 실체는 악업은 어떤 게 실체야? 악업이라 하는 실체는 없지만 네. 악업은 모습은 있죠. 그래서 악업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악업을 지은 것을 내가 열심히 수행을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해서 악업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온 게 뭡니까? 내가 신구의 사업의 악한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참회를 하게 되면 없어진다. 근데 그게 스님 기독교식으로면 나쁜 짓 하고 내가 참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 아니래도 불교래도 참회하면 된다. 기독교는 해결을 해도 원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원죄가 네. 있기 때문에. 예, 원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원죄는 누가 없애주느냐? 예수님이 와야 돼. 하나님이 와야 돼. 그렇지 신이지.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이 올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올 이유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죄설은 내가 매우 현실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천국이 등장해요. 얘기하자면 내가 천국 가고 해결을 하면 천국 가면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럴 때 누구 도움을? 예수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럼 자기 천국 가면 그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은 원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맞아. 그런데 불교는 어때요? 해결할 수 있다. 예, 본질이 비했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이게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가 다른 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좀 속된 말을 하자면 장사를 하려 그러면 기독교 식으로 하면 장사가 잘 돼요. 너희들 다 원죄가 있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왔으니까 그 죄는 내가 아니면은 너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어. 나를 믿고 나에게 헌신하고 갖다 바치고 이래 해라. 그러면 너 죄를 사해 주리라.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사이비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자가 힘을 피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피조물이 되고 원죄를 사해주는 것은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사이비가 생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장사하면 잘 되는 거예요. 만일 제가 신통을 부리고 이 말을 너무 잘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저 비투막 보여주고 이래가 믿음을 얻었다. 믿음을 얻었다 이러면은 너도 자 죄를 갖고 있어 내 죄를 다 없애주겠어. 이러면 갖다 바쳐만 안 바치겠어요? 갖다 바치. 우리가 그런 거지. 근데 불교도 그런 거. 예 불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히려 판을 다 깨는 거라. 왜 판을 다 깨? 무슨 소리야. 제 본성이 실체가 없는데 내가 참여하면 없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갖다 바쳐야 하느냐 딱 반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불교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안 생겨요? 불교도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그래 사이비 종교가 생기려면은 기독교식으로 해야만 돼. 불교라 하는 모습을 갖고 사이비 저게 기독교식 사고방식을 주입시키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수행하고 막 참회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아법을 조금 이렇게 짓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거는 불가능한 게 잘 들어보십시오. 난 죄락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죄가 없어진다. 그죠? 내 그 사람만 믿으면 되고 그 신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온갖 나쁜 다 짓고도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해소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불교는 왜 안 되느냐 하면 자기가 악업을 지었다 내가 참해서 악업을 없앴다. 그렇잖아요? 없앴다 그러면 이 악업을 없앤 그 마음이 있으면 다시는 악업을 지을 마음이 안 생기는 거라. 악업이라 하는 게 그 결과가 너무 무섭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만일에 악업을 지어가지고 참여 없앤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고방식은 불교식 사고방식이에요. 괴로움이라 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악업을 지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래 놓고도 악업을 짓는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기독교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나 이름은 불교인면서도 두 번째는 습관에 의해 가지고 또 하나는 습에 의해서 계속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 수행이 필요한 거. 업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참법이 나오고 수행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만일에 제락한 실체가 없으면은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는데 제락한 실체가 있으면 절대로 그 죄업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부가 악의 가부가 계속 올 겁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 감당 못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업을 누가 대신 사해 준다 이러면은 아주 이런 사건도 됩니다. 중세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면죄부라 하는 게 있었어요. 갖다 바치면 면죄가 다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고방이 생기는가 하면은 내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건데 원죄는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남이 해결해 준다면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받으면 되거든요.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뇌물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죄부를 팔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신을 대신하는 신부가 면죄부를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세기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바치면 면죄부를 다 주는 거죠. 갖다 바치기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데 불교식 윤리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게. 내가 지은 걸 내가 받기 때문에 누구에게가 부처님한테 갖다 바친다고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이게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복은 지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자기 죄업은 소멸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해가 부처님께 갖다 바치면 복덕은 쌓여요. 그건 지가 지은 죄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업은 자기가 참여를 해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분명하게 돼 있는. 이게 그쪽 종교하고 이쪽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이제 지장보살님은 왜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받으면 되는 거를 이 지옥의 중생이 다 없어질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그런 서원을 세워요. 예. 그것도 이제 지금 질문한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불교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기가 지은 걸 자기가 대신 받잖아요. 네. 그죠? 근데 거기에는 이게 인연법이라 하는 게 잘 알아야만 된다. 인연법을 잘 모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지. 이 인연을 내가 자, 인연법 잘 보십시오. 인은 뭐예요? 네, 직접 원인입니다. 연은 뭐예요? 간접 원인. 자, 이제 죄를 지은 중생이 있다. 이제. 죄를 지은 중생이 있어서 누구한테 갈구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지장보살님 제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허덕거리고 있는데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 이름을 부르면은 당신이 나 대신에 죄업을 짊어지겠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린다면은 요 인과 연 중에서 어떤 게 해소됩니까? 연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직접 원인은 지가 참여를 하는 게 직접 원인이고 간접 원인은 뭔가 하면 지장보살의 힘을 빌리는 거는 간접 원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죄업을 소멸시켜주고 내 대신 지옥권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직접 원인이 아니라 간접 원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불교적인 해법이에요. 그걸 갖다 기독교식으로 지장보살을 생각하면은 지장보살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야. 말하자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장보살이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연민심 때문에 중생 고통스러운 걸 보다 못한 연민심 때문에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중생이라도 내가 그거 없으면은 부처되는 이가 없으면은 한 중생이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부처 안 되겠다. 마지막 끝까지 부처가 될 때까지 내가 애를 쓰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영원한 보리심을 이렇게 중생 구제하겠다 하는 원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법회를 이제 대학생 법회를 열었는데 법사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간신보살 얘기하고 지장보살 얘기하니까 그 대학생들 그 다음에 법회에 참석 안 해버렸어요. 얘기하자. 지장보살, 간신보살 그건 옛날 캐캐묵은 옛날 신앙의 대상일 뿐이지 우리가 무슨 관계겠냐. 왜 우리 보고 신앙을 강요를 하느냐. 나 그 법회 참석 안 하겠다. 이러고 대단한 사건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장보살 얘기하고 간신보살 얘기 뻑뻑 죽을는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안 통한다. 얘기하죠. 뭘 얘기해줘야 되느냐. 그는 신앙의 대상을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성숙하면은 지장보살 같은 성인이 있고 간신보 같은 성인이 있고 이런 분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겉에서 받아들는지 모르지만 애초 처음부터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세트 진짜 바뀌었구나 이걸 지금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예? 283쪽에 해야 됩니까? 자 봅시다. 답한다. 답. 만일 그대의 분별과 같다면 그 잘못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그대가 말한 바는 그 이치에 있어서 옳지 못하다. 산스크리트 본. 만일 이와 같은 분별이 존재한다 엄청난 잘못이 있게 되라. 그러므로 이런 분별은 여기에서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청목 스님 문자.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논의한 내용은 인과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바로 그냥 이 공부하는 것보다 몇 배 나은 공부입니다. 이게 사실적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바를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이 저 논문을 중론을 공부하고 그냥 이는 논의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하나도 머리 안 남습니다. 하얘. 예, 머리가 안 남기 때문에 이 수시로 이런 것으로 문답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게 송강사에 있을 때도 강의를 할 때는 하루 3시간이 있는데 하은경을 하루에 한 곳씩 됐어요. 그러면 글을 새길 때 1시간 걸리고 2시간은 처음부터 문답을 했어요. 여기 이제 산통을 만들어 가지고 질문 처음에는 질문 받고 두 번째는 질문하라고. 그래서 내가 질문 받아 대답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이 없으면 이렇게 산통을 돌려가지고 산같이 딱 보면 그 이름 적혀 있어요. 그럼 그 이름에 해당하는 그 스님에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 2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전 내용을 그날 배운 걸 다 파악이 가능해져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싶은 것은 진짜 이게 문답식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다 도망갈까 싶어서 못하는 거예요. 자, 만일 업과 그 가보가 상속하기 때문에 곡식의 비유를 하는 것이라면 그 잘못은 매우 크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대가 설명한 곡식의 비유는 비유가 되지 못한다. 왜 그런가? 곡식은 만져지기도 하고 형태도 있으며 상속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 말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물며 마음과 업과 같이 만질 수도 없고 형태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계속 생멸하에 머물지 않는데 상속함을 바란다니 그것은 옳지 못하다. 또 곡식에 이것 좀 다 했네.